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확정하자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핵단체는 환영 논평을 내고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취하를 촉구했고 한수원 노조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시작된 월성원전 1호기 영구 정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지난 2월에 신청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안을 10개월 만에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됐습니다. 지난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한 차례 운영 기간이 연장됐지만 한수원이 지난해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했고 이번 결정으로 37년 만에 공식적인 폐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 시민행동은 영구정지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고 월성 2, 3, 4호기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늦었지만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가 아직도 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이라도 소취하를 해야 합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과 경주시는 6천억 원을 들여서 재가동한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한 것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며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수원 노조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함부로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은 끝났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이 남아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에 관한 논문을 낸 서울대 교수가 연구윤리 위반 논란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포항 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에 참가해 발전소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서울대 민모 교수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민 교수가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만재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부단장은 민 교수가 이례적인 규모 5.4의 지진으로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이 확인된 이후에도 논문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아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지난 18일 서울대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경주 엑스포와 신라문화제도 개최되는데요. 나름 의미 있는 시도로 많은 관람객을 모으는 성과를 얻었지만 콘텐츠 개발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엑스포가 올해 선보인 타임리스 미디어 아트. 빛으로 경주를 되살린 이 콘텐츠는 엑스포가 상시 개장으로 전환한 뒤에도 관람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옛날 신라의 기술, 내용과 현재의 기술이 만나서 되게 좋게 꾸며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47회 신라문화제 행사 프로그램인 빛의 공원. 지난 10월 초 신라문화제가 끝났으나 관람객이 꾸준히 찾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행사 뒤에도 이처럼 일부 프로그램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경주 엑스포는 45일간 31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도지사가 바뀌면서 준비 기간이 짧고 예산이 줄고 종전과 달리 30여 명이나 되던 도 공무원 지원 없이 상시 개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의 힘만으로 행사를 치러냈고 그 이전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원해준 동원성 관람객이라든지 또 예산 지원 없이 저희들 자체 컨텐츠 힘으로 양질의 컨텐츠 힘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온 것이 가장 큰 성과이면서 신라문화제는 관주도에서 탈피하고 민간 주도로 전환해 일주일간 관람객 53만여 명을 모았습니다. 외지인도 절반이나 됐습니다. 행사 43개 중 진흥왕 행차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저희 행사 중에서는 진흥왕 행차 행렬은 시민들은 물론 경주에 있는 그 외국 유학생 그리고 또 모든 그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하는 퍼레이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남겼습니다. 역시 1순위는 관람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상시 개장에 들어간 경주 엑스포와 문체부 우수축제 진입을 목표로 한 신라문화재 모두의 숙제입니다. 예를 들면 계절마다 엑스포에 가면 체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러한 것들을 도심에 있는 신라문화유산과 보문관광단지를 연계해서 상설화된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라문화재는 또 행사 수가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나아가 개최 시기 조율과 일부 공유 프로그램 개발 등 두 행사의 협력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경주 동궁원은 관람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특별한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궁원은 1, 2관 사이 죽지랑에서 마술쇼와 풍선 공연, 그리고 레크레이션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재능기부 캐럴송과 우크렐라 공연과 함께 풍차 조형물 포토존도 제공해 관람객들이 즐거운 성탄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크루즈 시범 운항을 마친 포항시는 내년에 5차례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포항과 일본, 러시아를 순환하는 7박 8일 크루즈 상품을 5차례 운영하기 위해 크루즈 선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포항과 일본 후쿠오카, 마이즈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기착지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 발생한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에 대해 경찰과 국가수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조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공정에서 발생한 열을 모아두는 추결 설비에 대한 집중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마치 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잔해물이 하늘로 치솟고 거대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공장 주변 하늘을 뒤덮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등 20여 명의 합동 감식반은 어제 오후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페로망간 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현장 감식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과수는 열을 모아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의 시험 운행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최초 폭발이 일어난 추결 설비 공정의 화재 잔해와 그을림, 뒤틀림 등을 살피면서 집중 감식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충렬 설비 자체에 대한 설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감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은 어제 사고 발생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좀 봐야죠. 저희가 파악한 내용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파악이 아마 지난 6월과 7월 폭발과 정전 사고가 난 데 이어 또다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울진군은 내년에 77억 원을 들여 지방 상수도 시설을 늘리고 급수구역을 확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압장과 상수관로 45km를 설치해 산간 오지 지역 460여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마을 상수도 6곳에 노후관로와 물탱크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이와 함께 울진 정수센터에 설치한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인 보배수 공장을 올해 준공한 근남 정수센터로 옮겨 왕피천의 표층 지하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여러 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경주시는 4곳을 선정해 해맞이 명소 홍보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양북면 묵무대왕릉과 양남면 주상절리, 간포항 인근의 송대말은 풍광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인근의 이견대와 벽화마을 등 볼거리가 있고
떡국 나눔 등의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굴암과 불국사를 품은 토암산은 역사가 깊은 해맞이 명소라며 올해도 많은 해맞이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과제 11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상주시 김미정 씨가 제안한 돌출 간판 취소 신청 절차 완화 과제가, 우수상에는 포항시 박선미 씨의 육상 해수 양식어업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를 보였고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10도로 예상되고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4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에이스 LED 김민정 대표 200만 원, 내남면 해동사 주지 이림스님회 신도회 일동 100만 원, 울진 매하면 그대 그리고나 50만 원, 경주 농협 주부대학 동창회 일동 50만 원, 내남면 이장협의회 이용걸 회장회 회원 일동 30만 원, 울진 매하면 반시홍시 20만 원, 울진 문화원 20만 원, 내남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일동 20만 원, 경주 보덕동 자연보호협의회 일동 20만 원, 울진 매하면 주진광씨 10만 원, 울진 남수산보존회 10만 원, 울진 매하면 임진용씨 10만 원, 울진 매하면 동화장 이재근씨 10만 원, 울진 매하면 전계중씨 10만 원, 울진 덕신낚시뱅크 김영선씨 10만 원, 울진 매하면 매매떡 10만 원, 울진 매하면 오산일리 김수연씨 6만 1,520원, 울진 매하면 매하일리 최중석씨 5만 원, 울진 매하면 김영재씨 5만 원, 울진 매하면 김명자씨 5만 원, 울진 매하면 지주태씨 3만 원, 울진 매하면 안종근씨 3만 원, 울진 매하면 지혜동씨 2만 원, 울진 김창훈씨 2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